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군 기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미군 기지 반환 하필 이 시점에 일부러 공개한 이유 뭔가. 중앙일보는 지금 우리의 국익은 든든한 한미동맹 재복원이다. 동아일보는 갑자기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촉구한 청와대 의도는 무엇인가. 매일경제신문은 한미동맹 걱정 많은데 주한미군기지 반환이 그리 급한가. 문화일보는 느닷없는 미군기지 반환 요구와 걱정되는 반미 정치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입장을 발표할 때나 정치적 의도가 있게 마련이죠. 권력 입장에서 정치 효과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 시기를 잡기도 합니다. 아니면 상대와 협상을 위해 시점을 선택하기도 하죠. 이번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청와대 의도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평택의 미군기지 건설을 완공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용산을 비롯한 기존의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용산기지의 경우 몽골 군대, 일본 군대 등 식민 지배의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기존 미군기지 전환 반환 촉구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촉구하지 않은 한국 정부와 평택기지 건설 후에도 기존의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미국 정부를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후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정말 조국 임명 강행하겠다는 건가? 조선일보는 조국 강행 문 공정한 대입 강조 이상한 사람들. 중앙일보는 청와대 수습까지 나서 검찰의 조국 수사 회방론나. 동아일보는 자격 미달 조국 둘러싼 소모전 국론 분열 문 대통령이 끝내야. 문화일보 권력 연루 의혹 더 커진 조국 펀드 성역 없이 수사해야. 문화일보는 공정한 대입 시정 출발점은 조국 딸 부정 음정 처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크죠.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조국은 단순히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후반기를 끌어가는 핵심 동력이자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권력을 재창출하는 과정이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명하든 안 하든 권력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장관 임명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진영의 논리만 부딪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관련 수사를 빠른 시기에 종결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 멸경신문은 한국이 적인가 일본인 9,300명이 서명한 대한보복 비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내 이성적 지성적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한국 내 소수 목소리는 매국노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일본 내 양심 세력이 없었던 게 아니지만 매우 소수였죠. 한국 내 소수 세력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에 찌든 사람들이 아니라 아베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현 상황을 권력에 이용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재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양심적인 소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사고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법원 자사고 취소 모두 제동, 자사고 주기 멈출 때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결국 대통령 공약이 파기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근본이 사라지고 공교육이 붕괴된 탓입니다. 대학 입시 위주, 성적순 서열 위주, 출세주의는 최근 조국 자녀 스펙 문제서 보듯이 돈과 권력 있는 자녀들이 교육도 세습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사고 죽이기 아니라 교육 그 자체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와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디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는 경고 새겨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건국이후 마이너스 물가 경관 한국은행 총재 제조업 생산 능력 12개월째 내리막길에도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일본식 장기 불안까지 염두에 둔 정책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연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경제 현상만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결코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지지층 인기 영합 아닌 설득이 정파할 일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 단일화 마련에 실패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 대체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국민연금은 자신의 낸 돈을 찾아가는 저축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질 복지제도입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국가도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세금을 통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국민연기금을 건실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기금 고갈 운운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과 관련해서 함경신문은 신산업 무형자산에 까막눈 회계 기준 대수술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식재산권과 브랜드 가치 등 기업의 무형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자는 회계학계 제안을 싣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영, 정리해고등 구조정, 먹튀, 청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노동 유연성 높여 일자리 늘린 마크롱의 계획을 보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 취임 직후 3.4%였던 실업률도 최근에는 3.9%까지 높아졌다. 실업자 수는 113만 명으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 상황에서 3%대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고용의 질입니다. 유연성을 높여 완전 고용을 만드는 것만이 최고의 일자리 정책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해도 고용으로 간주되는 마술적 실업 고용 통계가 문제이죠. 사실은 일자리를 무조건 늘린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늘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